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종벌 도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벌이라고 그러죠. 도봉 관리. 발생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그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왜 도봉이 생기나 하는 거를. 무왕군이거나 처녀왕일 때 발생이 심해요. 즉 분봉 작업을 해놓거나 이랬을 때에 아주 도봉이 심하고, 그리고 미련이 부족한 시기에 많이 발생해요.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꿀을 빨아오는 꽃이 작거나 꿀이 잘 안 나오는 시기, 그때 좀 심하고, 그리고 볼통 주변에 그 주변이나 봉장 이런데 그 볼통 옆에 이런데 당액, 그러니까 사양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뭐 그 채밀하는 과정에서 이 꿀등을 이렇게 흘리는 경우에 도봉이 심해요. 자연히 이제 그 볼통에 있는 벌 말고 다른 주변에 있는 벌들이 자꾸 그걸로 모여들게 되면 자연히 이제 도봉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리고 약군일 때, 특히 밀착이 잘 안 된 경우,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죠? 두 장벌밖에 안 되는데 빨리 그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소초를 과하게 자꾸 더 밀어 넣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벌이 흩어지게 돼요. 방어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고, 그리고 먹이 공급 시 이렇게 사양할 때 좀 주의하고, 무밀기 때, 내검할 때, 될 수 있으면 오전 일찍 한 5시나 이때 해가지고 10시 전에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내검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결국 도둑불이 밀려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여왕벌을 공격해 죽임으로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서양종벌이 이제 토종벌통을 공격하는 거를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요거를 소문을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양봉 크기하고 토종벌 크기하고 틀려요. 양봉은 좀 크고 토종벌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적절히 해가지고 나만의 포인트를 설정하세요. 어느 정도 높이, 이렇게 밑에 대구서 눌러서 구멍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문을 가해보다는 가운데 쪽을 열어주는 게 좋아요. 가해 쪽에 열으면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벌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한번 들어가 본 놈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거 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소문 높낮이를 이용해서 일단 막는 게 좋아요. 그거를 하면은 말벌 피해도 줄일 수 있고, 1차적으로 양봉 피해도 줄일 수 있고 그래요. 한번 적절히 잘 이용해 보시면은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높낮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본인이 터득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 증상을 보면 이래요. 소문 앞에 아주 지저분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리고 소란스럽고 아주 소란스러워요. 그리고 들어가는 배는 홀쭉하고 잘 들어가는데 나오는 배 벌은 이 먹이를 잔뜩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문을 낮춰놓게 되면 들어가는 놈은 잘 들어가는데 나오는 놈은 못 나오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나올 때는 배가 빵빵하니까. 그래서 양봉 도봉 시에는 이제 보면은 알죠. 양봉 벌이 들락거리는 게 색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알 수 있으니까. 주치적으로는 낮에 좀 내검하는 걸 중단하는 게 좋고, 한번 도봉이 온 거는 1km 이상 멀리, 왜냐하면 그게 양봉에 같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있으니까 이게 나오면 또 그걸 반복해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집을 못 찾는 정도로 멀리 띄워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번 도봉 당한 벌은 자꾸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참 저기 하시고, 그래서 분봉에서 갖다 놓는 봉장을 좀 이렇게 별도로 한번 관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리고 먹이가 부족하면 항상 도봉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먹이 저기를 충분히 예, 겸인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 정상 선풍 작업을 하는 게 보이죠, 그죠? 이건 도봉 안 다는 거고 선풍 작업이 잘 안 돼요. 안 하고 있어요. 도봉이 들면은 예, 정상 소문은 이렇게 되는데 예, 깨끗하죠. 근데 같은 종끼리도 이렇게 도봉을 쳐요. 토종벌이 더 심해요. 양봉보다. 같은 종끼리 도봉하는 경우도 더 심해요. 예, 그래서 초기 증상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 대 마우스 이렇게 먹이를 자꾸 나눠달라고 그래요. 예, 보면은 양봉이 새카만 놈이 있어요. 조그맣고 새카만 놈들이 토종벌통 앞에 와가지고 같은 동족인 척 하면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왕벌 페로몬이 전이가 돼요. 옮겨가. 그럼 지 몸에다 그걸 쳐발라.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끔 볼 수 있어요. 가서 깔짝깔짝 하면서 대들어요. 대들어서 먹이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슬쩍슬쩍 여왕 페로몬을 몸에다 발라요. 예, 그렇게 하고서 있다가 한 놈씩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 그놈이 또 지 동족 저기 가가지고 그 페로몬을 또 나눠요. 예, 몸에 칠하게 만들죠. 그죠? 그러면은 경계하는 그 토종벌 저들이 아리까리 한 거예요. 저거 우리 여왕 페로몬 냄새가 나니까 우리 동족인가 아닌 것 같기도 긴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많이 확산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하게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싸우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위장을 하는데 토종벌 저기 양봉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끝에가 새카매져요. 꽁대기 쪽이 더 토종벌 마냥 체구도 작게 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깔짝깔짝 해가지고 저기를 여왕벌 페로몬을 살짝 묻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지나고 나면은 뭐 하루나 아니면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냥 끝장나죠. 그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양봉이 이렇게 아주 약아요. 많이.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좀 주의해서 이렇게 지나다가도 이렇게 보통 소문을 이렇게 지나다 하면서 되게 살펴보거든요. 그럴 때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좀 막아줘야 돼. 초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저기 소주 같은 거 이런 거 희석시킨 걸 품어주기도 하고 냄새 제거를 해주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 예, 그래요. 그래서 보면 계속 페로몬을 자꾸 복사해가지고 나누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예,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게 눈에 자꾸 들어와요. 예, 초기 증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이가 되면 소문을 이제 이렇게 내검을 하거나 이럴 때에 열으면은 양봉이 말도 못하게 대들죠. 그죠? 이런 경우,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양봉하고 막 해가지고 정신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에 개포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막 정신없죠. 그죠? 예.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초기에 좀 잘해야 되고, 일단 도봉이 들었으면은 얘를 통을 옮겨야 돼. 퉁퉁퉁퉁 벌을 저기 하면은 양봉이 확 밖으로 나와요. 근데 다 날아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걸 다른 데로 한 2km,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2봉장이나 3봉장으로 옮기는데 그걸 이제 멀리 띄어서 옮겨놔요. 옮겨놓으면은 여기에 들어있던 양봉이 지집인 줄 알고 그냥 같이 살아요 또.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보면은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고 원인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 개포 저기를 이 귀퉁이를 좀 이렇게 열어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좋고 1차적으로 소문을 아래 위로 이렇게 높낮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소문을 장착해가지고 체구를 이용해서 좀 정리하는 게 좋고 그래 도봉이 일단 들은 거는 2km 이상 멀리 옮기세요. 대체로 산을 이렇게 있으면 산은 잘 안 넘어가니까 높은 산은 산 뒤로다가 넘기던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도봉 들면은 그 볼통은 자꾸 잘못하면 또 도봉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자리로 만약에 또 갖다 놓으면 보름이나 이 정도 지나서 제자리에 갖다 놔도 또 도봉이 드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멀리 일단 피해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도봉 증세가 보인다 싶으면은
될 수 있으면 멀리 이렇게 옮겨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세력을 그 밀착을 아주 그냥 빡빡하게 그 밀착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검을 해보는 거죠. 예, 어떤 내검을 해보느냐면 먹이는 충분한가, 또는 여왕벌이 있나, 이것도 저기 그 확인해야 돼요. 한번 도봉당한 건 틀림없이 여왕벌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에 좀 안정되고 옮기고 난 후에 안정되고 나면 여왕벌이나 이런 적이 돼요. 그리고 좀 늙은 벌일 경우에도 예, 뭐 한 2년이나 이렇게 지났던가 2, 3년 지난 저기는 예, 좀 늙은 벌이 여왕벌일 경우에도 도봉이 좀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 아주 그 젊은 신앙이나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산란율이 좋은 그런 거 저기를 하면은 도봉 안 당해요. 뭐 이 숙장벌이라고 해서 도봉 안 당하고 한장벌이라고 해서 도봉 당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밀착만 잘해 놓으면은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간혹 볼 수 있을 거예요. 세력이 굉장히 강한데도 도봉당하는 통이 있고, 세력이 한 장벌이나 두 장벌밖에 안 되는데도 도봉을 안 당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예. 그걸 잘 살펴보면 돼요. 만약에 늙은 여왕벌이다 그러면 빨리 신앙으로 교체를 해주기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예, 도태 상태가 벌어지죠. 이제 이게 저기 찍어 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게 빡빡하게 밀착이 잘 돼 있던 건데 한번 도봉 당하고 나면 먹이도 다 뺏기고 없어요. 그리고 왕은 있긴 있는데 예, 이렇게 헐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다른 데에서 충봉판을 좀 빼다가 먹이장하고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세력을 빨리 늘어나게 하는 그런 저기도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봉 당하고 한 거는 자꾸 당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세력 보태주기를 하고 금방 이제 2, 3일 내에 출방할 수 있는 저기를 새끼 저기 많이 들어있는 그런 충봉판을 대개 충판보다는 봉판 위주로 다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세력이 빨리 훅 늘어나게 해주는 게 예, 그게 중요해요. 자꾸만 이렇게 약해지면은 다시 도봉 들 우려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참조하시고 여왕벌은 확인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 이건 이제 도봉당하고 난 후에 이 서울 빼서 살펴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세력을 회복하게 해주고 예, 그리고 원인이 내가 보면 알거든요. 이건 아직 신왕이다. 아직 산란하기 전 여왕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충분히 신왕이고 산란이 잘 나가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세력도 잘 안 늘어나고,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봉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왕을 교체해 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둑불 방지 방법으로는 이런 거 이제 소문 조절이 가능한 걸로 하고 이것도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이걸 뒤로 해가 뒤집어서 꽂아가지고 이 근육보다 낮게 만들어 토종벌은 잘 들어가요. 그렇게 해도 예, 채굴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양봉을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채굴을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시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양봉에서는 저기를 해요. 화분을 채취해요. 화분을 채취하는데 링으로 된 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화분 채취를 채취기를 달게 되면 처음에는 그 링을 통과를 못 해요. 체구가 커가지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링이 이제 기준적인만 기준치를 내경으로 통일시켜 놨거든요. 근데 어떤 건 볼 체구가 커져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 예, 배를 날씬하게 길게 날씬하게 이 변형을 줘요. 그래서 링을 통과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화분 채취기를 양봉해서 저도 양봉을 한 200통 가까이 하는데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미리 예행 연습을 시켜요. 한 이틀 정도 예, 이렇게 달아놔 가지고
달아나서 처음에는 못 들어가고 막 바퀴가 까맣게 붙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통과가 잘 돼요. 체형을 변화를 시키거든요. 저 꿀벌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잘 들어가요. 아, 여기에는 이렇게 체형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되게 이제 요 머리 크기가 틀리거든요. 예, 머리 크기가 틀린데 이 머리만 통과하면 웬만하면 빠져나가요. 다 잘 빠져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들이 이 토종뿔도 저기를 낮춰놓으면은 요거보다 더 작게 낮춰놓으면 얘네들이 머리를 살짝 이렇게 눕혀요. 요게 이 입이 앞쪽으로 가고 저기가 뒤로 가게가 그러면은 높낮이가 낮아지거든. 그러면 그걸로 쏙 들어가요. 아주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 것도 그 볼통이 앞에 앉아가지고 잘 관찰해 보면 눈에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랬을 때 양봉은 못 들어가. 대가리는 못 들어가면 일단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아, 높이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그 높이를 나무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밀어 보고 아, 요 정도 두께면 되겠다. 그러면 볼통을 그걸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기 하면 기준치를 잡는 거죠. 기준을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 여기 통과하면은 뒤집어서 끼우면 돼요. 그래서 만들면 돼요. 예. 그래서 머리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자꾸 그 책으로 변화를 주더라고요, 양봉이. 그건 이제 이 양봉하는 저기 농가들은 잘 알아요. 아, 예, 화분 채취를 할 때에, 예, 화분 채취 수집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첫날 하고 이튿날은 잘 안 들어가는데 한 2, 3일 지나고 나면은 아주 잘 들어가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아, 여기는 체형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알아. 그 이후서부터는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높낮이를 이용해서 그러고 꿀벌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거를 항상 세밀하게 살피고, 예. 그래서 체형을 변화를 준다 하는 거를 참고하시고, 예,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아,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 그래서 항상 저기 하시면은 자, 세밀하게 관찰해 보는 게 좋아요. 아, 여기서는 어떻게 하다. 그냥 남이 뭐 이렇게 하더라. 그거보다는 내가 그거를 남들이 얘기하는 걸 참고 삼아서 기본적으로 삼아 가지고 아, 이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시간을 한 30분 정도만 하나 달고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주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도봉 들고 하는 거를 도봉돈 볼통이 있다면은 그걸 갖고 테스트를 한 통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남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는 잘 가능한데 자꾸 남이 하는 것만 따라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남이 얘기하는 거를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일리가 있다. 그럼 그게 가능한가 안 한가를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돼. 볼통 앞에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한 번만 하게 되면 아, 요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서 금방 터득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가 도봉을 당하기, 양봉한테 도봉이 당하기 쉬운 이 온도가 있어요. 날씨, 외부 온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 통계치로 보면은 2월, 3월, 4월까지는 토종벌이 양봉꿀을 훔치러 도봉하러 가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 11월 양봉 저 꿀을 훔치러 가요. 그러면은 5, 6, 7, 8, 예, 9월 중순까지 전체 합계 일수를 따져보면 토종벌이 양봉 도봉하는 게 훨씬 많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게 외부 온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비행 온도가 있는데 육아 온도라는 건 볼통한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비행 온도라는 거 외부 기온이 날 온도가 34.5도, 34, 5도 이상 저기가 되면 비행 온도가 아주 적절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양봉 활성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예, 도봉이 심해져요. 양봉이 토종벌을 힘도 좋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도봉 저기가 횟수가 높아지는 그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토종벌 대 토종벌 도봉 이 저기 안 하느냐? 아니에요. 역시 온도가 올라가면 동족끼리도 같은 아종끼리도 도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는 외부 기온이 25도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도봉에 자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월 중순이면은 4월 중순이면 이 정도 온도가 나오거든요. 그 외부 기온이 낮 온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분봉 작업 해놓던 시기예요. 4월 중순 이후서부터. 그리고 내금을 하고 이러는 그 횟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대충 10시 이전에 내금을 끝내고 10시 이후에는 이 내금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취하는 게 좋아. 왜?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내금할 때 양봉이 토종벌통 안으로 냄새만 맡으면 얘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도봉에 우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겨울철 봉구 내부 온도, 봉구 외부 그리고 토종벌은 0도 이하로 한 2, 3도만 떨어지면은 그냥 뭐 동사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도봉을 당하는 경우에는 앞에도 살펴봤지만 이 밀착이 안 되어 있거나 신왕이거나 아니면 무왕군이거나 이런 경우 늙은 왕이거나 이런 거 저기에선 도봉을 당할 적이도 있는 거지만 양봉이 활성도가 높아지면은 현저하게 양봉 도봉 거저기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월별로 살펴봤을 때는 요런 저기가 있더라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 내검할 때도 주의를 하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도봉은 방지할 수 있어요. 뭐 벌을 키우면서 100% 도봉 안 당해. 그건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양봉하고 도봉하고 일봉장에서는 함께 키우고 있어요. 함께 키우고 있는데 뭐 도봉에 크게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도봉은 안 당하느냐? 아니에요. 한두 통은 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토종벌이 양봉 도봉하는 걸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 온도나 소음 높낮이 그리고 초기 증세 이런 걸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양봉끼리 또는 도봉끼리 이렇게 도봉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이건 저기가 같은 종족끼리 이렇게 도봉하는 저기 사진을 찍은 건데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양봉끼리 도봉할 때도 일단 멀리 도망가야 돼. 거기 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벌통을 자리를 이렇게 바꿔놓는다?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일단 멀리 도망가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뭐 벌통수가 얼마 안 되면 봉장을 뭐 1봉장, 2봉장 이렇게 분리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멀리 띄워놨다가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좀 밭이나 이런데 야 벌통 내가 거기 한 달 정도만 좀 뒀다가 갖고 오게 이렇게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밭 두둑에 두면 되니까 그렇게 했다가 피신 좀 갔다가 오는 게 좋아요. 세력 좀 키워가지고 들어오면은 대신 그 자리에 놓지 말고 다른 자리에 좀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그 자리는 잠깐 또 도봉 들어. 그러니까 해가지고서 다시 봉장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초기 증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토종벌을 양봉이 도봉치는 건 벌 종류가 색깔이나 여러 가지 저기가 틀리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는데 같은 종끼리 토봉 대 토봉, 양봉 대 양봉 하면은 그게 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둘러보러 다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벌이 소문에 많이 들락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데 잘못 하면은 이 벌통은 뭐 활성도가 좋구나. 외역봉들이 출력저기가 아주 양호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같은 종이니까 잘 몰라봐요. 그런데 얘네들 패턴이 있어요. 도망하는 분은 빨리 나가요. 더 빨리 움직여. 그리고 들어올 때도 빨리 들어가.
좀 패턴이 좀 이렇게 그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걸 뭐 말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경험해 봐야 알거든요. 그럼 활성도가 아주 뛰어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그래? 그저께만 해도 활성도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활성도가 좋지? 이럴 때는 내검을 해보시면 알아요. 내검을 해보고 나면은 안 해. 예, 그러고 뚜껑을 열고서 벌을 한번 쿵 해가지고 충격을 줘보면은 도봉을 안 당하는 벌은 그냥 웅 하고 밑으로 훅 쏠려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도봉당하고 있는 벌통은 벌이 밖으로 훅 날아올라요. 예. 이제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우리 집 아닌데 충격을 주니까, 이거 뭐 잘못됐구나 하고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훅 날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도봉 저기가 많이 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토종벌 키우는 분들 내검할 때 이렇게 충격을 주면 벌이 밑으로 쭉 그냥 내려가죠. 그죠? 예, 구석쟁이로 몰리던가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도봉을 당하고 있는 벌은 안 그래요. 훅 날아올라요. 예. 도망가려고. 도망하던 그 벌들이, 이게 뭔 일이야. 저기가 뭐 위험 상황이 벌어졌는가 보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서 빨리 훅 날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도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건 뭐 활성도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세가 좀 틀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 삼아 이렇게 한 번 정도 겪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빨라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백물이 분열이견이라고, 그죠? 예, 아무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겪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한 번 정도 보면, 이런 거였구나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살펴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도봉을 같은 동족끼리, 아종끼리 도봉 치는 것도 구분 빨리 해보시는 게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양봉이 왔을 때에 그걸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소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은가 하는 거는 본인이 체득을 해야 돼. 예. 말로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몰라요. 대신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 하는 거 알고서 그게 준해가지고 높낮이를 좀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상 뭐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거의 기본이에요. 예. 본인이 몸소 겪어봐, 체득해야 돼요.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예. 쉽게 얘기해서 내가, 대학교 나왔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접목을 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겪어보고 내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써먹을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예, 이제 이론과 실제가 부합이 돼서 그때부터는 아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론 하나만 갖고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마칩니다.